네, 안녕하세요.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하게 된 인문경영학부의 유상훈입니다. 오늘은 현대사회 과학기술을 중에서도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과학기술과 사회라는 제목의 수업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현대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 현대인으로서 그런 과학기술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사회가 더 큰 틀에서 과학기술과 어떤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과학기술계에 아주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종류를 따지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이제 많이 들으셨을 만한 아주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수학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필드상이라는 것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주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이제 필드상이라는 상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적인 그런 자부심,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을 아주 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계기로 사람들이 아주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필드상은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도 이제 불릴 정도로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런 관심사는 사실 노벨상에 있겠죠. 노벨상이 이제 매년 10월, 11월쯤에 이제 노벨상이 이제 수여가 되는데 매년 10월 정도만 되면 이제 각종 언론에서 노벨상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을 못 받을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한국은 왜 노벨상을 아직도 받지 못했을까? 우리 과학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제 이런 각종 진단과 그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논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제 과학하면 노벨상, 노벨상 하면 과학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우리 주변에 이제 매년 거의 연례 행사로 이제 한 번씩 지나가는 게 바로 노벨상 이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국가적인 자부심, 한국이 이제 얼마나 잘 됐느냐, K-팝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런 과학계에서의 그런 노벨상을 염원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주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벨상 이상으로 사실 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계 이슈를 꼽자면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챗 GPT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일상 속에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범용화되면서 아주 대중화되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아주 그 여러 이전까지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챗 GPT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너무 답을 잘한다라는 거죠. 글을 이제 써보라고 했더니 글을 너무나도 잘 쓰고 편집글을 이제 써보라고 했더니 심지어 나보다 더 좋은 편집글을 쓰고 그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그런 기능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그 능력에 있어서 그 기계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인간과 기계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 경계가 정말 있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 본연의 역할. 우리가 그 인간이 물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이제 글도 쓰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아까 바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인간과 기계의 경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그 2023년 초에 상당한 그 유행을 한번 거치고 나서 2023년 하반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뉴스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왔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초전도체를 이제 발명했다라는 그 발표가 그런 발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전도체를 발명했다라는 열광 못지않게 이제 엄청난 의구심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 초전도체를 정말 발명한 게 맞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몇 기관들이 이제 검증을 이제 했습니다. 검증 절차를 밟고 그 결과도 2023년 말쯤에 이제 그 결과가 초전도체의 확률이 낮다라는 결론까지 이제 내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초전도체 발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계속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게 정말 초전도체가 맞다. 아직 그 정확한 검증을 못 받은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사기꾼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초전도체의 발명을 못 알아보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를 검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참과 옳음 그리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도 실제로 이제 하지만 그런 검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 논란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초전도체를 발명한 그 발명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똑같은 시료를 제작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검증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학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바로 재현입니다. 재현. 우리가 이제 이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걸 반복을 해서 그 결과가 같이 도출이 되면 이거는 됐다.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그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 검증 과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점, 논란이 계속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의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과학적 재현이 대체 무엇일까?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노벨상이나 뭐 초전도체 이런 이제 과학계의 내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우리의 그 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그 위험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과학기술계의 이슈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에 대한 인식 같은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2023년에 또 한 번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후쿠시마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 오염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그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게 위험한가 혹은 위험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었죠.
그 논란을 뉴스를 이제 되짚어 보면 양쪽이 다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주장을 했고, 다른 쪽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위험이 되는지, 우리의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특히 위험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 과학에 대한 논쟁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특징이 어느 한쪽은 과학이고 어느 한쪽은 비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이 실제로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논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특히 이제 위험에 관한 그런 논쟁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우리의 그런 재난과 같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사실 접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특히나 이제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 많이 겪었던 여러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또 세월호 그 침몰, 각종 아주 대형 그 참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그 사고의 뒤에는 사실 그런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그런 과학적 논쟁이 항상 있습니다. 그 논쟁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쪽은 과학이고 어느 한쪽은 비과학, 이런 식의 이런 두 영역이 만나서 충돌하는 그런 형태의 논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양쪽이 다 과학을 들고 나와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이 과학적인가? 우리 여기서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대목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 사회와 이제 과학 기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틀로 이제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많은 통념들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리는 우리 개개인이 이제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일 텐데요. 우리 교육 체제 속에서 이제 우리 교육 체제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문과와 이과의 분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과 과목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뭐 정치, 사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 그리고 교과목 이름으로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종교, 이런 것들이 뭔가 문과의 과목 혹은 뭔가 문과스러운 이제 이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과 과목들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물리, 화학, 물화생지, 그렇죠? 생물학, 지구과학, 아니면 뭐 공학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계공학도 있고 전기공학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교과목들을 이제 문과로 진학하게 되면 이제 문과 과목 위주로 이제 배우고, 이제 이과로 가면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런 과학기술 위주로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과형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제 문과형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구성원 자체를 지금 문과 사람, 이과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문이과 통합형 수능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이런 그 경계를 이제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과학을 가로지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계는 여전히 아주 공고합니다. 우리가 사회를 생각할 때 항상 정치, 어떤 정당, 뭐 이런 그 과학기술과 완전히 무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을 생각할 때는 아주 사회와 아주 무관한 어떤 독립적인 과학기술을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 항상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과학기술이 사회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든 혹은 우리 현대 사회를 살펴보든 이 어떤 이제 과학기술도 사회와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경계를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과학기술은 순수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포퓰리즘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면 미래가 없다. 과학과 정치는 분리돼야만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아주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정치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 정치가 뭔가 묻으면 이제 과학이 타락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뭐 정권을 따르거나 유행을 따라야지 이제 연구비가 끊기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한 물리학 교수가 탄식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에 따라서 과학이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제대로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책도 있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 순수하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로와 내재적인 동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정치가 개입되면서 과학이 망가진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은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사회로부터 독립적인 과학기술이 정말 존재할까? 한번 한번 상상을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주변에 실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발전해서 그 자체로 아주 그 순수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학기술이 정말 존재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대로 그런 핵폭탄이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이제 만들어졌죠. 미국에서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제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일본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5년에 종결되고 이제 냉전 시기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많이 봐서 그리고 사실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핵폭탄 같은 거 이런 아주 그 군사적인 목적이 명확한 그런 과학기술은 정치와 관련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당시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이 모여서 그런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인적 자본과 그런 각종 이제 인프라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이런 핵폭탄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군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 정치와 과학 기술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가 비교적 이제 쉽습니다. 컴퓨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우리가 지금 컴퓨터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핸드폰도 사실상 이제 컴퓨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도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핵폭탄의 그런 발달 과정과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핵분열 과정을 이제 이론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으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 기계로서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이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이런 반도체, 우리의 모든 전자장비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그 반도체만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군사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같이 이제 반도체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과학 기술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목적과 그런 정치적인 힘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과학, 그 과학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 과학의 그 신화들이 아주 그 팽배해 있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는, 우리가 보통 과학자를 생각하는 그런 그 과학자에 대한 일화들하고 이제 결부가 되면서 더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과학 그 위인전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과학 위인전에 그런 그 과학자들은 항상 그 순수 과학의 그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갈릴레오 같은 경우, 그런 종교 재판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마치 갈릴레오가 종교에 대항해서 그런 과학의 가치를 주장한 것처럼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죠. 근데 사실상 그 진정한 그 종교 재판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 종교 재판은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과학사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뉴턴의 사과나무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수과학의 신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뉴턴이 이제 머릿속으로 아주 골머리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려고 하다가 사과를 맞고 그런 중력 법칙을 밝혀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아주 팽배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대전에 그 표준과학원에 있는 뉴턴의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이제 사과나무를 이제 옮겨 심기를 여러 번 해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이렇게 건너온 그런 나무라고 하는데요. 실제 역사적으로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과를 맞고 중력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 지어낸 얘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인슈타인도 이제 우리가 천재 과학자라는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의 그 사회나 정치와는 아주 무관한 아주 순수한 과학의 그 모습을 상상할 때 바로 그런 아인슈타인의 그런 그 천재성을 우리가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역사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그 맥락 역시도 사회 정치적 과정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차, 철도 네트워크가 유럽의 전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역들 간의 그 시간을 동기화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죠. 그 시간을 동기화를 못하면 그 기차 스케줄을 못 맞추는 거죠. 대형 사고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맞추는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그 시간을 동기화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던 그런 맥락 속에서 아인슈타인이 그 시간 동기화를 하는 그런 각종 특허들을 심사하는 특허 사무국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바로 이런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이제 과학사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그 신화를 이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왜곡된 역사고, 실제 과학이 사회와 맺는 아주 긴밀한 그 관계를 지워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회와 과학의 관계를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순수과학과 사회를 자꾸만 그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과학은 순수하고 사회는 이 순수한 과학을 뭔가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자꾸만 이런 사회는 주관적이고 그 과학은 이제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이 두 개를 더 이제 갈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그 과학의 그런 역사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수과학이 객관적이다, 그리고 그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 순수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과학적 위인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 역사와는 다른 식으로 이제 왜곡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만 어렸을 때부터 전해 듣고, 또 교육을 통해서 문과와 이과의 교육을 따로따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문과형 인간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과형 인간이 돼버리면서 이 두 개를 자꾸만 더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사회를 아주 큰 틀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시간에 따라서 발전하는 그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인 요소가 개입을 해서 이 과학이 어떤 원래 발전해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왜곡돼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과학의 발전이라는 그 자체가, 과학이 발전하는 그 경로 자체가, 이런 과학적 요소와 이런 사회적 요소가 언제나 함께 엮여가면서 이 둘의 그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과학을 실제로 발전시켜 왔고, 또 현재의 그 과학 역시도 사회와 아주 긴밀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학과 사회와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과학을 이해해야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기술계의 이슈들, 뭐 위험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그런 과학적 재현에 대한 논쟁들, 아니면은 그 뭐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과학과 사회를 연결지어 놓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계속 돌고 돌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이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